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송주원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 디버깅의 정의 2. 디버깅 하는 방법 3. 디버깅 중 오류 마지막으로 디버깅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디버깅의 정의입니다. 디버깅 또는 디버그라고 하고 부르는 것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비정상적인 연산, 즉 버그를 찾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버튼입니다. 이것인데요. 로컬 윈도우 디버거를 누르거나 키보드 상단에 위치한 F5를 누르면 디버깅이 됩니다. 디버깅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깔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윈도우 또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검색합니다. 검색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툴스 다운로드, 윈도우, 맥스, 리눅스용 무료 설치를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운로드 밑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 커뮤니티 그 밑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용 툴스가 다운받아집니다. 그 툴스를 실행시키면 약관의 동의를 한 후 저장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 후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시작 밑에 있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릅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를 클릭한 후 다음을 누르면 이름과 저장 위치를 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에서 이름과 저장 위치를 설정 후 마침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화면에 초록색 글자가 많으실 텐데 그 글자들을 다 지워준 후 여기서 처음부터 만드실 프로그램 코드를 짭니다. 그 후 F5를 누르거나 로컬 윈도우 디버거를 누르게 되면 디버깅이 됩니다. 이번에는 디버깅 하는 중 중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점이란 첫 번째 문장부터 중단점 있는 위치까지 프로그램 실행 후 중단됩니다. 원래라면 처음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실행되어야 하는데 중단점을 설정해 주시면 그 위치까지만 실행 후 중단됩니다. 중단점은 키보드 상단에 있는 F9을 누르면 중단점이 설정됩니다. 이번에는 디버깅 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버깅을 하다 보면 문법적 오류나 비정상적인 오류에 인해 디버깅이 중단되고 오류 문구를 발생합니다. 그 오류 문구를 발생했을 때는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주황색 네모 박스처럼 디버깅이 어떤 줄에서 어떤 파일이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줄에 가서 오류를 고친 후 다시 디버깅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의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중복되지 않는 난수 100개 출력하기입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아까처럼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른 후
윈도우 데스크톱 마법사를 누른 후 다음을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아무거나 원하시는 걸로 저장 후 저장 위치를 설정합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선택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됩니다. 아까처럼 초록색 글자들은 다 지워주시고 제가 미리 만들어 온 난수 100개 프로그램을 복사와 붙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복되지 않는 난수 100개 출력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실행 결과를 말씀드린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중복되지 않는 난수가 100개 출력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복된 숫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F5를 누르겠습니다. 아까와 숫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전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줄은 헤더 파일입니다. 원래는 stdio.h만 사용하면 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 두 문장이 더 필요합니다. 메인 함수입니다. 먼저 정수형 변수어를 만든 후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그 후 정수형 변수 num을 만든 후 100개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100개의 공간 안에 전부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i와 j의 정수형 변수를 만듭니다. 초기값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은 아까 보여드린 이 헤더 파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출력되는 랜덤한 정수형 숫자들입니다. 시간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 문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결과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포문입니다. 포문의 조건으로는 i가 0이고 i 값이 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줍니다. 포문 안에는 while 무한루프문과 if 문이 있습니다. 먼저 무한루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루프는 while 문 안에 원래 1 대신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1을 넣으면 무한루프가 설정됩니다. 무한루프가 설정이 되면 브레이크라는 문구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그 while문 안에 있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실행됩니다. while문 안에는 얼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얼의 값이 1부터 100까지 랜덤하게 하나가 저장됩니다. 그 후 for문이 있습니다. for문 안에는 for문의 조건으로는 j가 0이고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j의 값이 1씩 증가합니다. 그 for문 안에는 if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if문의 능력으로는 중복되지 않았을 때 while문은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중복되었으면 다시 처음부터 어의 값을 지정해주고 for문은 다시 돌리고 또 중복된지 않는지 확인한 후 또 while문을 중복되지 않았으면 그 밑에 있는 if문으로 넘어가고 중복되었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if문의 능력으로는 그 중복되지 않은 어의 숫자를 100까지 저장할 수 있는 num의
저장시켜 줍니다. 그 후 얼과 몇 번째 숫자인지 출력한 후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복되지 않는 난수 100개가 출력됩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류를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오류 발생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 끝마다 필요한 세미콜론을 하나 없애준 후 디버깅을 하면 오류 문구가 발생하고 어떤 줄에서 어떤 파일이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보여줍니다. 원래 문장 끝마다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오류 구문이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프린트 F를 마지막에 있는 F를 빼보겠습니다. 그 후 디버깅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고 또 아까처럼 나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라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줍니다. 41번째 줄이기 때문에 맞고 여기에 F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중단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의 중단점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F9을 누르면 중단점이 설정되고 이 중단점까지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 중단점까지 실행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를 마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